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하는 10가지 이민 37년 차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저도 어디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산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던 것도 있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방식을 하면 은퇴할 때쯤에는 아주 평화롭고 부를 축적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이걸 혹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에서 이 어린 자녀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꼭 해야 되는 일, 이게 또 자기의 미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10가지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 이거 이때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그걸 못하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는 보편적인 한국 분들의 정서에 좀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은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행동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하는 10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안 하고 살기가 거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지역에 따라서 15세 반부터 면허를 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16세부터 면허를 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면허는 가급적 최대한도 빨리 따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나이에 운전을 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괜히 나돌아다니고 사고만 더 쳐요. 왜 공부 안 할까 봐 걱정돼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운전면허는 미국에서 운전 평생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따라서 운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뭐 18세가 넘어간다든가 혹은 대학교 기숙사를 간다든가 그러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운전면허를 따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제가 학원을 등록하고 제가 라이선스를 땄어요. 그래서 저는 만으로 16살이 되자마자 라이선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 차를 갖다가 운영할 때 보험료가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저렴했어요. 결론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만에 하나 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가 운전을 해줄 수 있어요. 집에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아팠을 때 자녀가 운전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이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역별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 자녀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 쳐요. 부모님의 키는 자녀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키는 방 안에다가 본인이 아는 곳에다가 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한테 함부로 운전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장롱면허든 뭐든 간에 나중에 16세에 면허를 땄는데 나중에 뭐 한 18세나 19세 때 차를 사갖고 보험 들을 때 보험비 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운전면허를 먼저 따게 해주는 거, 어차피 미국에서는 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가 18살 성인이 되자마자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만들어 주세요. 물론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18세 된 학생들한테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해서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첫 번째 운전면허 따는 거고요. 두 번째 크레딧 카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를 잘 줘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냐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크레딧 카드 주면 애들이 흥청망청 돈을 다 써요.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데, 한 달 아이들 용돈을 딱 정해주세요. 500불이면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 1000불이면 1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만들어주시고 그 크레딧 카드로만 다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곳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안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가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지고 한 달 용돈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크레딧 카드
이 한 달 동안 사용한 값은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500불 용돈을 주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달 쓰면 많이 써봤자 500불 이상은 못 쓰니까 그 값은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첫 번째 뭐가 좋냐? 아이들 이름 앞으로 크레딧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이 크레딧 점수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크레딧 점수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운전면허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고 크레딧 점수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단 문제가 뭔가요? 운전면허 땄다가 사고 나면 괜히 기록 나빠지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한 거고 크레딧 카드 괜히 쓰고 못 갚으면 크레딧이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래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의 용돈 대신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인데 네가 이번에 뭐 400불만 썼다 그러면 나머지 100불은 네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이빙 어카운트는 몇 년 뒤에 주겠다라면서 부모님이 세이빙 어카운트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크레딧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 이상이면 못 쓰는구나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좀 나이가 드셔서 오신 분들도 처음에 크레딧 카드 만드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웰스파고 뱅크 같은 거 혹은 주변의 은행에 한번 물어보시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고 본인이 얼마 디파짓하고 그 금액만큼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불 디파짓하면 500불, 1000불 디파짓하면 1000불 이렇게 해서 계속 매달 쓰고 매달 갚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레딧 점수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크레딧 점수가 미국에서 800점이 넘어가면 웬만한 것들 다 크레딧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이 돈 빌려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습관 아닙니까? 라고 한국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본인이 저축한 돈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비즈니스도 남이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융자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융자 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한 나라입니다. 한국 같은 사고방식으로 내 돈으로 깔끔하게 내 돈으로 학교 학비 내고 내 돈으로 돈 모아서 사업하고 이거는 미국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식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37년 차 되니까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18세가 성인이 되면 일을 시켜야 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자녀들한테 18세가 되면서부터 IRA에 가입을 시키라고 제가 그전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답답한 댓글 다신 분들 많아요. 아이들이 돈 번 돈만 갖고 IRA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준 돈 갖고 IRA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답답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이들 일 시키세요. 파트타임으로 일 시키세요. 미국은 18세 넘어가면 다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번 돈을 다 IRA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용돈을 대주면 됩니다. 자, 2022년도 기준으로 1년에 16,000불씩 아이들한테 줘도 이게 세금이 부여되지 않아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자녀가 번 돈 다 IRA에다 집어넣고 부모가 대준 돈으로 그다음에 그걸로 자녀들이 생활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전혀 불법도 아닙니다. 근데 답답하게 부모님이 준 돈 갖고는 IRA 하면 안 돼요. 자녀가 IRA에다 집어넣은 돈에 이름 적혔습니까? 이거 부모가 준 돈 이름 적혀 있고 요거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이렇게 이름 적혀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만큼 안에서 IRA가 허용하는 만큼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전에 IRA 영상에도 말씀드렸지 어린 나이에 IRA 집어넣어갖고 지금 뭐 10,000불, 20,000불 쌓인 게 나중에 몇십만 불이 됩니다. 물가 올라가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녀들한테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가급적 남의 집 일을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면 부모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게 하세요. 몇 시간 일을 하게 하시고 너무 월급이 조금이니까 이거 갖고 IRA에 집어넣기 조금 모자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 페이를 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시간당 25불 주셔도 되고 30불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불법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고 페이를 더 주겠다는데 이걸 갖고 불법 합법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일주일에 뭐 한 20시간이든 10시간이든 부모 가게를 돕고 또 충당한 만큼 부모가 월급을 주고 부모가 IRA를 들게 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가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401k를 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401k라고 하면 납부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를 진짜 싫어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크레딧 점수가 없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없었어요. 한 번도 남의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한 번도 크레딧 카드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캐시 주고 사셨어요. 예, 은행에다 세이빙 다 하셔갖고, 예, 집도 캐시 주고 사시고 크레딧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차도 다 캐시 주고 사시고 항상 그랬던 분인데 저한테 어렸을 때 요거를 갖다 되게 고집하셨어요. 예, 남의 돈 빌리는 거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예, 미국은 남의 돈을 잘 빌려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남의 돈을 빌리고 컨트롤하는 걸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크레딧 카드 쓰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일하게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IRA나 401k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야, 이걸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성장을 해요. 예,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뭐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 이왕이면 401k 지원해주는 회사를 들어가서 401k를 갖다 계속 붙게 해주는 게 자녀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401k가 계속 쌓이다 보면 진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의 노후가 대책이 되죠. 예, 미국에서 공무원 뭐 이런 일을 갖다가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노후가 대책이 됩니다. 자녀가 만약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녀가 자영업할 때 그냥 개인 오너십이면 IRA를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한 비즈니스가 좀 커져서 코퍼레이션이 되면 자녀도 월급 받는 걸로 해서 401k를 들게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트래디셔널 IRA보다 그냥 러스 IRA가 어린 자녀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미래를 보면. 예, 그리고 IRA보다 더 좋은 투자는 401k예요. 예, 401k가 납부액도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젊었을 때 바짝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늙음하기 진짜 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기 시작할 때쯤 되면 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생명보험을 드는 건데 그냥 텀 인슈런스 말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인데 어떤 생명보험을 좋냐면 투자성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때쯤이면 자녀 나이가 한 30대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겠죠. 예, 안정이 되고 나서는 투자성 인슈런스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의 뭐 손주들, 예, 손주들한테 이제 그늘막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붙고 젊은 나이서부터 붙기 시작하면 한 50대 초반 정도 되면 이제 붙지 않아도 그 돈이 불어서 나중에 이게 또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에서 재산 증식하는데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예, 집은 젊을 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아직 싱글이다 하더라도 예, 자녀가 아파트 나가서 산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이제 콘도를 하나 사주고 누구 룸메이트 해갖고 거기서 돈을 받았고 그걸로 프로퍼티 텍스하고 관리비 같은 건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젊은 나이에 집을 사갖고 페이먼트를 하다 보면 미국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 렌트비보다 조금 더 비싼 모기지 페이먼트일 수 있지만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비슷해지고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더 싸지게 됩니다. 자, 그때쯤에는 룸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때쯤에 해야 될 게 세컨 모기지 홈을 구입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 본인이 살 집 하나 페이오프 되고 그다음에 렌트 줄 집 두 개만 페이오프가 돼버리면 미국에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예, 노후 대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녀가 한 30살 때쯤에 집을 하나 사는 거죠. 예, 집을 하나 사놓고 이제 뭐 자녀가 한 40 중반, 50쯤 될 때는 집을 또 하나 살 여력이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집을 사놓고 또 다운페이만 쓰면 또 하나를 또 살 여력이 됩니다. 자, 그게 가능한 것이 집을 갖다가 렌트를 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앞으로 또 한 10년이 지나면 렌트 받는 게 집 모기지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집 관리만 하더라도 집은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이 모기지는 다 갚아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처음 산 집은 이제 나중에 한 60대쯤 되면 벌써 페이오프가 돼버리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샀던 집들도 70대, 80대 되면 거의 다 페이오프가 될 겁니다. 자, 그때쯤에는 일을 안 하시고도 이거 렌트비 받는 것만 갖고도 두 집 렌트비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갖다가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세컨 하우스를 사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부모님 재산이 암만 많든 어쨌든 간에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 갑자기 부모님이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생명보험도 갑자기 자녀한테 가는 바람에 자녀가 큰 돈이 생겨서 흥청망청 하다가 거짓골을 못 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또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 혹은 미망인이 이 돈을 갖다가 또 쓰다가 그냥 또 다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복권을 뽑혀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망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처럼 본인의 노력을 벌지 않는 돈은 쉽게 날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자녀인데 부모님이 주신 돈 몇십만 불 갖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도로 남의 집 일하는 자녀들도 봤고요. 그다음에 또 미망인인데 남편이 남겨준 돈 갖고 나중에 재혼을 하려고 하다가 새로 만난 남자들 뭐 사업 같은 거 도와준다고 하다가 남편이 남겨주는 몇백만 불 돈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 이런 미망인도 몇 분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예요. 예.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가 몇 살,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당시에 자녀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와이프가 뭐 자녀를 갖다 아직 양육을 해야 될 때면 해마다 얼마씩 주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머지 재산을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사고를 안 쳐요. 예. 어떤 미망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애들 키우는데 여자 혼자 키우기 좀 힘드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 미망인이 자산이 몇백만 불 있으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좀 돈을 갖다가 좀 보태주면 잘하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망해요. 그리고 이 남자랑 깨져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다른 남자 만납니다. 예. 또 똑같은 레파토리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돈 날려요. 예. 그런 분들 봤어요. 근데 만약에 생활비로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이면 5만 불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다. 예.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뭐 25살 될 때까지는 매달 5만 불씩만 가져가고 걔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져가게 한다.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리빙 트러스트가 이 세금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줄이고 변호사 비용 줄이고 이런 거에도 필요하지만 이 플랜을 짜주는데 되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야박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생명보험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리빙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생명보험에다가 얼마씩 돈을 갖다 자동으로 붓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IRA는 올해 안 내고 내년도 안 내도 그 IRA가 없어지지 않지만 이 생명보험은 저축성 생명보험은 이 돈을 안 내기 시작하면 돈을 까먹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몇 년 안 내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타이밍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빙 트러스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예,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입니다. 예. 요거를 늦게 가입하시면 벌금을 물게 돼요. 예, 왜 벌금을 물게 될까요? 예, 메디케어는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이에요. 예, 근데 사람이 아픈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아프겠죠. 예, 돌아가신 날짜가 똑같진 않지만 65세부터 누군 내기 시작하는데 누구는 70세부터 누군 80세부터 낸다 그러면 예, 그동안 안 아프고 병원을 안 갔다 하더라도 이 나라 입장에서는 더 아플 가능성이 많을 때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페널티를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만으로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가입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메디케어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게 본인이 많이 안 아프시면 예, 메디케어의 이제 파트 C 같은 거, 예,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걸 들으면 오히려 킥백을 받는 이런 메디케어도 있고 한 달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드셔도 그때부터는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국과 뭐 해외에 계신 다른 분들께 좀 드리는 말씀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일 난리를 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네, 65세 되시면 이중 국적 허용해 줍니다. 자, 한국 복수 국적 회복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예, 해외에서 돈 다 벌어놓고 한국에 있는 세금 우리들이 낸 세금 다 까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한국에서 웬만하신 분들이 평생 세금 낸 것보다 미국에서 평생 동안 벌은 돈 한국으로 들어와서 외화벌이 하는 게 금액이 더 큽니다. 예, 정부도 그걸 아니까 65세 이상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평생 번 재산을 한국에 들고 오는 거예요.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금을 냈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외화벌이를 그만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65세 되시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물론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이중국적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녀분들이 뭐 미국 정부에 일하신다거나 그러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또 미국 정부에 일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고 또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65세가 돼서 이중국적을 갖고 계시면 뭐를 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롱텀 케어 같은 거 할 때 사실 한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가 비용이 많이 비싸죠. 예, 그래서 이놈의 롱텀 케어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85%가 된다고 할 정도로 미국 롱텀 케어 비용이 비싸요. 예, 본인이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 사람을 부르면 최소 한 달에 뭐 6천, 7천 불씩 들어가요. 예.
그리고 뭐 알래스카 같은 데는 3만 불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래스카 사시면서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알래스카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싸죠. 예,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는데 언어적인 것도 되게 편하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간병인을 갖다가 구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간병할 수 있는 병원 같은데 예, 이런 데 같은 데 있으셔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편하고 또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병원 가시는 건 사실 한국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을 갖다 또 고치는 병도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메디케어도 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 있죠. 예. 메디케어 한국 가서 저 살 건데 메디케어 필요한가요? 예. 미국 영영 안 들어오실까? 아니면 메디케어 그냥 매달 내시는 거 그냥 살려놓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 가서도 보험 드셔야 돼요. 예, 일을 안 하니까 보험료가 좀 적긴 하겠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보험은 드셔야 됩니다. 자, 양쪽 나라의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 이상일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의 경제적인 걸 갖다가 다 이루려면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9번까지가 미국 생활에서 쭉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미국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걸 쫙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운전면허를 따는 건 전 빨리 따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두 번째,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막 너무 많이 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크레딧 카드를 갖다 주고 그걸 용돈 대신에 컨트롤 해줬으면 제가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걸 못 배웠어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어린 나이 18살 때부터 일은 했지만 그 돈을 IRA 같은데 집어넣는 걸 못했어요. 예, 이걸 갖다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회사는 조금 다녔지만 401k를 갖다가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자영업을 계속하면서도 IRA를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명보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생명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예, 본인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생명보험 드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철밥통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생명보험이 되게 쉬운데 생명보험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저도 생명보험 몇 년 하다가 결국은 못 벗어 예, 생명보험을 갖다 파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그 한 달에 얼마 내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파기시킨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업할 때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생명보험 드는 거는 별로 강추하지는 않습니다. 예, 생명보험이 사실상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예요. 예, 30대 생명보험 들어서 60대까지 생명보험 유지하는 사람이 뭐 10%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보험 회사들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아주 돈 관리를 잘하거나 예, 아니면 철밥통 뭐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에 일하는 거 아닌 이상 자영업 하는 분들은 생명보험 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러스 IRA 예, 그리고 더 크게 하면 더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이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코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401k를 갖다 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집 사는 거 있죠. 예, 집 사는 것도 젊은 나이에 살수록 좋은데 이게 사실 부모님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집을 샀다가 피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2008년 때도 그랬고 뭐 이 케이스가 젊은 애들이 뭐냐면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그걸로 세컨 모기지 론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커요. 예,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갖다가 세컨 집을 사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거 갖다가 다 돈을 끌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를 봤어요. 이것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자녀들한테 집을 갖다 해줘도 그 명의를 갖다가 자녀들한테 해줘도 제 컨트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집을 갖다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나중에 리빙 트러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집을 갖다가 예, 자녀 나이가 몇 살 될 때까지는 못 팔게 할 거예요. 저는 한 50세 될 때까지는 못 팔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정도쯤 돼야지 좀 철들 것 같아요. 예, 사업한다고 껄쩍대지 않고 예, 좀 철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에서도 애들 갖다가 집을 갖다가 함부로 팔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또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좀 실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좀 요거 갖다가 빡세게 했으면 제가 그 집을 지키고 세컨 모기지 융자를 안 받았으면 지금 집이 한 3채 정도 있었겠죠. 그럼 벌써 저는 노후 대책이 다 됐겠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거의 페이먼트가 끝나가고 또 나머지 2개 집들도 뭐 한 10년, 20년이지만 지금 렌트비 받는 게 페이먼트보다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달 돈이 남잖아요. 예, 그리고 술렁술렁 일하다 보면 제가 60, 70대 리타이어 할 때쯤에는 2집 렌트비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셜 연금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부모님이 좀 실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가입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중 국적도 알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미국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에서 비즈니스는 남의 돈으로 하세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옆집 순이 엄마 철이 아빠한테 뭐 돈 꼬아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돈으로 하시라는 게 뭐냐면 크레딧 빌드업하는 거, 크레딧 카드 빌드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현찰 많이 들어온다고 현찰 쓰고 세금 조금씩 내시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이득이 조금 더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즈니스가 3년만 이상 꾸준히 하고 세금 제대로 내잖아요. 그다음부터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융자 받아서 하세요. 은행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누가 여러분께 그렇게 큰 돈 빌려주지 않아요.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업 크게 해보시려면 남의 돈으로 해보시는 게 나아요. 본인이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닌 이상 형사범으로 사업이 망하고 그 돈을 못 갚는다고 여러분이 수갑차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비즈니스가 실패를 했다. 은행 돈을 빌려서 실패했다. 그거는 파산 신청을 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 대신 크레딧이 7년 동안 나빠지고 또 10년 동안 기록이 남겠죠. 근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몇 년을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 들어요. 미국은 뭐든지 페이먼트 인생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2, 30만 불 절약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캐시를 모아서 집을 사셨어요. 캐시를 모아서 차를 사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돌아가실 때 남한테 피해 준 거 하도 없이 평생 깔끔하게 사셨지만 미국에서는 남의 돈, 그러니까 남의 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선량하게 사는 주변 사람들 돈 빌려갖고 못 갚아갖고 피해주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요. 절대. 남들도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누가 모은 돈 5만 불, 10만 불 빌리는 거 이거 말고요. 본인의 크레딧 잘 쌓아놓으시고요. 본인이 세금 보고 제대로 하시면요. 미국에서는 융자 받을 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고 그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국 분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의 돈 빌려서 비즈니스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공하신 분들 자기 자본 갖고 개미처럼 모아서 성공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18살이 되자마자 크레딧 카드부터 만들고 크레딧 카드 돈을 갖다 잘 갖고 크레딧 빌드업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IRA 같은 거 이건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IRA에 쌓여 있는 돈 같은 거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401k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건들지 않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건들지 않는 주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50만 불을 빌려서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여기서 건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이 있는데 생명보험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돌아가시면 200만 불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융자가 더 잘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생명보험금이 나와도 은행에서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IRA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요. 401k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놓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다 뺏길 일은 없어요. 근데 집은 얘기가 달라요. 보편적으로 융자 규모가 커지면 secure loan이라고 해서 담보로 잡게 되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융자 받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걸 누구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에서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산다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리스트를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거를 갖다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도 해나가야 될 것도 있고 또 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이 들어서 미국에 왔다 한다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자녀가 다 컸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주 손녀들 손자
손녀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이민 37년 차 예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녀봤던 사람의 의견으로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뭐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주 시청자인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 위해서 미국에서 꼭 부를 이루려면 해야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준비할 게 좀 더 많고요. 나중에는 좀 더 시간이 나면 인생 50부터 또 준비해야 될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